방송 바로 준비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방송 준비하고 준비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정치 상황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태 신지식인 TV, 정희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윤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살아남는 법, 임기 단축 개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고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은 이쪽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정황이고 윤 대통령이 개헌 결단하고 임기 단축을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예상을 안 한 바가 아니죠. 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될 거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를 내들고 나온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이러한 정황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 이재명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는 그런 쪽으로 귀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만 다시 지금 이렇게 개헌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재명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지금 총체적 상황이 어려운 정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정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건만 결국에는 대처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부의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아무런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기님, 고객님, 초코하임님, 힐링님, 이진님, 반갑습니다. 나가자님. 네, 지금 이제 아주 뭐 내각제가 윤통 탄핵이죠. 외통수라니까요. 나가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아주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이제 이재명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지금 당대표 후보인데 이재명이 이제 당대표가 되는 순간
더 세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분권형 개헌을 외치고 그리고 임기 단축을 해서 개헌을 합의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의 그림이 지금 긴박하게 그려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정황이고 이제 이게 공론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 철학도 없고 또 이 뭐 대통령이 될 그러한 사실상 목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위하여 윤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비전이나 사명이 없는 그러한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었죠. 공무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결국에는 누군가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 또한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그러한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참 뭐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 보루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부패한 기득권들은 국민 투표 없이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하자 뭐 이러한 목소리까지 나오는 정황이기 때문에 참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윤석열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답할 듯 윤석열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초코아이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이 버거우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반드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만들어 놓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만들어 놓겠다. 또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국민 주권 국가를 세우겠다. 그런 어떤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버거울 수 있어요. 머리 아프고 버겁고 하다 보니까 용량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휴가 같은 경우도 휴가를 총 5일인데 이제 앞뒤로 또 이틀 하니까 9일을 쉬는 거죠. 9일. 엄청 쉬죠. 네,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하루하루가 시간이 아까울 텐데요. 만약에 한 10년 동안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의 서민들을 부패한 기득권들로부터 해방시키겠다. 네,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서민들을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비전과 사명이 있었으면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아까울 거란 말이죠. 하루하루 아주 전략을 짜고 내가 대통령 임기로 있을 때 하루하루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뛸 텐데 그게 아니라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무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본인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답답한 일이에요. 네, 코코마미TV님 반갑습니다. 네, 엠마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윤통은 부정특검이 없죠. 그러면 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외통수도 그러니까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네, 김분수님, 스마일님,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아마 여기에 합의할 그러한 상황이 높아지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답한 그러한 지경이고요. 참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좀 답답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국민동의청원 계속하고 있고요. 정당 보조금 폐지, 정당 공천제 폐지, 9,800억 특활비 폐지, 기본소득 국민권익금 시행, 국회용 국민탄핵제, 이런데 계속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동의청원이 사실상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이게 한 달 안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종료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 네, 이것도 지금 종료가 됐는데, 6,748명이 동의를 했어요.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해서 6,748명, 거의 7,000명까지 갔는데요. 결국에는 이 5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선거권 폐지가 6,748명이 동의를 했어요. 6,748명. 네,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 폐지, 이게 6,700,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6,748명. 네.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해서 6,74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6,748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가가지고 종료가 돼버립니다.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가,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 6,748명 동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6,748명, 네, 6,748명 동의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가 뭐 5만 명에 도달이 돼야지 국회에서 표결을 붙일 텐데 6,748명이 동의한 정황입니다. 굉장히 한 달이 너무 짧고 똥개 훈련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똥개 훈련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 똥개 훈련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하다 니네가 지쳐 쓰러지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을과 을을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최저임금을 가지고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기업 아니고 공무원 아니고 이 저임금 근로자들이에요. 저임금 근로자들하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싸움을 시키고 그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을과 을끼리 싸움을 시키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싸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요즘에 이제 보세요. 가계부채가 급증을 해서 약 한 60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자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계부채가 이미 많아, 되게. 여기서 이자를 올려버리면은 서민들은 그냥 와장창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민층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갑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이 악질적인 그 사금융 그 업자들하고 서민들이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악질 그 사채업자들, 악질 사채업자들하고 서민하고 싸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똑같죠?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배후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되는가라는 것을 배후를 통찰하는 능력, 그러니까 배후를 읽는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후를 읽는 통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배후를 읽는 통찰력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배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후가 보이는 겁니다. 그 배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듯이 히틀러가 그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키고, 그리고 이 히틀러가 이 완전 파시즘, 정체주의를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이성을, 집단 이성을 마비를 시켜버렸거든요. 집단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집단 심리를 장악해가지고 이 나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극렬한 그러한 많은 잔인한 사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개를 했는데, 그 히틀러한테 그렇게 겪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비판하는 교육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교육.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비판하는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비판해봐라. 한번 다 비판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계속 비판하는 그러한 훈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머리 좋은 놈들, 그러니까 IQ가 한 140, 150 되는 놈들이 그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무슨 꼼수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10%고 안 보이는 것이 90%인데 그 안 보이는 90%를 읽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배후를 읽는 통찰력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다시는 엄청난 이런 집단 세뇌 상태 속에서 세계 많은 인류에게 부정한 짓을 하는 그러한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러한 문제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선생님 얘기하는데 비판한다 그러면 잘립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 아주 자퇴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잘못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게 부족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결국에 결과로 보게 되면은 마치 그냥 최저임금, 그러니까 아주 그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주 지금 죽을 맛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중소상인들과 저소득 근로자들하고 싸움을 시켜놓는 거예요. 싸움을.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틀을 만들어 놔서 우리는 빨리 그 틀을 벗어나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바라보면 아유 우리가 섞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네들이 가져가는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불필요한 지방의원 3,860명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570조가 국가 세금 수입이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니네 저번에도
뭐 한 110조 정도가 또 어디서 튀어나오지 않았느냐. 그 실질적인 국가 세금 수입이 얼마냐? 똑바로 밝혀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국민권익금, 국민추, GDP 증상카드 이러한 시대를 열자. 우리는 최저임금 갖고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는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국민권익금 시대를 열자. 이렇게 우리가 맞서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 틀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계부채가 2,000조다. 가계부채가 600조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자를 올려. 그럼 이자를 올리면은 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사채시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을 1%만 올려도 약 100만 명이 사채시장으로 들어가니까 누구랑 싸우게 돼요? 사채업자들과 이 서민들이 싸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채업자들과. 그런 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틀을. 이것을 이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지배자들이 지배할 때 어떻게 지배를 합니까? 항상 문인과 문신을 이렇게 둬요. 그래서 문신과 무신을 둬가지고 무신은 힘만 센 무식쟁이들로 만들고 운동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만. 그리고 문인들은 힘없는 말쟁이들로 만드는 거예요. 힘없는 말쟁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계속 싸움하고 싸움 걸고 요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이 사실상 우리가 동인이냐 서인이냐 또 동인 중에서도 남인이냐 북인이냐 또 서인에서도 노론이냐 서론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상 보면은 왕들이 교묘하게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왕들이 교묘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그 싸움판을 만드는 거예요. 싸움하는 틀을. 이게 이제 입시 제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시 제도에도 야 니네들끼리 우리가 정해줄게. 여기는 인류대학이야. 스카이에서 인류대학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류대학이야. 여기는 3류대학이야. 여기는 지방대학이야. 이렇게 쭉 서열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니네들끼리 싸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입시시장, 학원시장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그냥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계속 막 자살하고 막 부모를 죽이는 청소년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가 전교 1등인데 전국 1등에 하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엄마를 죽여. 거기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불법으로 스펙을 쌓기도 하고 불법으로 학위를 가져가고 불법으로 논문을 위조해가지고 학위를 가져가고 그것도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서 귀족 학교를 다녀. 귀족 학교를 다녀요. 귀족 학교를 다녀가지고 니네들은 우리한테 근접할 수 없는 세계야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저 해외의 귀족 학교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또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누가? 이게 바로 부패한 기득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판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내각제거든요. 내각제인데 내각제다 보니까 내각제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계속된 지지율 추락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위한 계속된 건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김건희 여사 문제, 또 각종 그 주변 사람들 문제 해갖고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펠로시가 미국 의장이 왔는데도 그냥, 저 술 마시고 이런 거 계속 알려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아주 그냥 치를 떨게 만드는 거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강력하게 이제는 임기를 단축시켜가지고 개헌하자. 네, 임기 단축 개헌 쪽으로 꼼짝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거냐, 대통령에서 끌어내릴 거냐, 아니면은 임기 단축을 통해서 개헌해서 윤 대통령 당신도 부담되면은 임기를 단축시켜가지고 퇴임하면은 뭐 이제 뭐 각종 대통령 연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연금 많이 나오고 저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한 달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한 돈으로 편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해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그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한 140, 150 되는 이러한 놈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국민들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우월해. 나는 우월한 존재고 내 IQ가 140, 150이기 때문에 저 중생들은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만함과 아주 우월함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어둡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배우를 읽어보면은 네, 항상 그 꼼수가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회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3회 법칙. 네,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도 지금 뭐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한 명이 막 뛰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바쁜가 보다 하지만 두 명이 뛰면은 뭐지? 그래서 세 명이 뛰면은 나도 뛰어야지 하고 같이 뛴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집단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 전체를 속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투표권 폐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한 달 동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소한 6개월은 줘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지금 6,748명이 동의한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동의한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한 달이 종료가 된 안타까운 정황이고요. 네, 유사내각제 반대 20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내각제 유사 내각제에 대해서 20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205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네, 유사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20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거 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국민청원을 했으면 합니다. 네, 내각제 반대. 네,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내각제 상황으로 가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아주 빠르게 일들이 진척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금지에 대해서 3,8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동의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를 금지시키자. 네,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동의 청원하는데요. 3,8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3,82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이것도 많이 동의해 주신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사전 투표, 네, 사전 투표 금지,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에 대해서 이것도 3,8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3,827명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네, 상속세, 증여세 반대. 네, 이것도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530명이 동의해 주셨는데 한 달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530명 그래도 많이 동의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해야죠. 네. 상속세, 증여세 반대 530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이것도 한 달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에 대해서 53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 달이 지나서 이제 폐지가 만료가 됐습니다. 네, 상속세, 증여세 금지, 상속세, 증여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동의 청원했는데 530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이것도 5만 명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228명이 동의를 해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한 달이 종료가 됐어요. 벌써 228명 국민 예산 거부권, 네, 22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들이 잘못된 예산에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 예산 거부권, 네. 이 국민 예산 거부권, 네, 이것도 22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한 달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한 달이 벌써 돼버렸네요. 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한 달이 만료된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국민예산 거부권, 상속세, 증여세 폐지, 내각제 반대, 사전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 네,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 폐지,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5만 명을 넘지 못했네요. 6,748명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해야죠. 네,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객님, 국힘 쪽에서 진정한 국힘 소리 나오긴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국힘과 윤석열이 진정한 애국 우파라면 사전선거와 수개표 민원의 긍정적 인식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힘은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빅토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국힘 내에 그들이 진짜 애국 우파다? 저는 그렇지 생각 안 합니다. 네, 국힘 같은 경우나 민주당 같은 경우나 똑같이 그냥 자기들 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꾼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보면은 그냥 뭐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당리당량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이지 그 정치꾼들이 애국 우파의 탈을 쓰고 있는 거고 또 민주당도 똑같다고 봐요. 네, 민주당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자들이지 그들이 무슨 뭐 진보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 집단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어요. 네, 진정한 보수도 없고 진정한 진보도 없고
오직 그냥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자들밖에 없다. 당리당략과 자기의 이익,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정치인들이라면은 이번에 그 미국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펠로시는 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근데 미국의 공화당이 더 많이 응원을 했어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을 보수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수. 민주당은 뭐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서는 민주당도 없고 공화당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펠로시가 민주당 소속이든 또 공화당 소속이든 상관 안 하고 다 같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다 보니까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국힘은 표면적으로 애국 우파로 추정이 되나 근본 본질은 좌파 민주당과 같은 친중 노선으로 개인적 견해입니다. 빅토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힘이나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하는 척하지만 공생하고 있고, 이 적대적 공생관계로서 이들은 사실상 많은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각종 외세들과 많이 연계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이익과 그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당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이비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상 안지나서나 국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지나서나 국민 생각에다가 나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안지나서나 나라 생각을 하고 항상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이런 분이 이제 진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정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썩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지나서나 자기 이익 생각, 어떻게 하면 연봉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당 보조금을 더 받아갈까, 어떻게 하면 선거 보조금을 더 받아갈까, 어떻게 하면 선거 보전금을 더 받아가고, 어떻게 하면 특활비를 아주 아무도 모르게, 주도세도 모르게 쓸 수 있을까, 영수증을 첨부 안 하는 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공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보면은 그들의 목적은 적대하는 척하지만 공생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누구도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얘기를 안 하죠. 신기하죠, 그렇죠?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둘 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80% 대출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빌딩을 사가지고 그 당의 계속된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놓고도 서로 비판하지 않잖아요. 너도 샀지, 나도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빌딩을 샀고 국힘당도 빌딩을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터치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당 보조금 매년 500억에다가 선거 있을 때마다 3번 선거하면은 1,500억이에요, 선거 보조금이. 거기 선거 보전금이 약 6천억, 6천억이니까 총 다 합치면 8천억이죠. 거기에다가 특활비가 9,800억, 거기다가 이들이 쓰고 있는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이제 판공비죠. 판공비. 판공비, 업무 추진비가 아주 엄청날 거다. 오죽하면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소고기를 사 먹었네, 초밥을 사 먹었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생하고 있는 자들이고, 오직 그냥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일이죠. 네, 수진기님, 선거 놀이하는 이유가 있네요. 근데 선거를 해야지. 선거가 있으면 그 전에 500억을 받잖아요. 선거 보조금. 선거 끝나면은 지방선거는 약 3,200억을 선거 보조금으로 나눠 가져요. 그리고 또 각종 뭐 청구할 때 부정 청구를 많이 하죠. 부정 청구. 그러한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정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또 임기 단축 개헌이다. 이쪽으로 이제 공론화가 될 거예요. 공론화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적대적 공생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의원 내각제야. 내각제. 내각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각제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죠.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다수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사명과 목표가 없으면 그게 편해요. 네,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 안보만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외교 해갖고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전 세계 술의 맛도 이렇게 느끼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내정에 대해서 간섭 안 하게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윤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탄핵하겠다. 여기에 이제 무언의 협박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결국에는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뭐 제가 항상 비유를 들지만 미국이 내각제를 하면은 미국도 각 주가 분할될 수 있어요. 네, 각 주가 분리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각제한다 그러면은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 만세를 부를 겁니다. 만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내각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내각제하는 순간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됩니다. 남한의 흡수통일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국이 내각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에 적화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내각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내각제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쫙 분리될 겁니다. 미국이 만세를 부를 거예요. 미국이 바라는 게 중국이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내각제를 하는 순간 시진핑이는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중국은 완전히 와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내각제 하는 순간 미국이 좋아하고, 그리고 푸틴은 힘을 못 쓰게 되고 러시아는 또다시 분리독립됩니다. 분리독립돼요. 옛날에 소련이 많은 국가들이 분리독립했듯이 분리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내각제를 한국이 내각제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은 1번 북한, 2번 중국,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러시아라든지 이란도 좋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망사님, 내각제 멀리한 이승만, 네, 애국자 박정희 모방하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역할도 맡지 않고 나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운동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리고 해외로 망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각제가 됩니다. 내각제가 돼서 내각 책임제에서 장면 내각이 꾸며지게 되고 윤보선이 그냥 바지 대통령이 되죠. 네, 그래서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제2공화국을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지네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물어뜯고 막 난리를 치니까 국민들도 짜증이 나고 결국엔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혁명을 하죠. 네, 그 혁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 법을 받아들이겠소 해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적화되든 중국에 흡수되든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거다. 아니면은 진짜 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네요. 네, 부정선거 목소리 나오는 이런 상황도 비슷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망명되는 상황도 좀 비슷하고 그 측근들이 막 그 부정선거 저지르고 측근들이 비리 저지르고 멀쩡한 대통령을 아주 다 망쳐놨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켰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업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그 측근들 이기붕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그리고 많은 그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 정치를 망쳐버린 거죠. 요즘에 보면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보여진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정 특검하고 300마리 싹 다 없애고 이렇게 해야지. 네, 지금 뭐 사실상 우리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미소님. 그러니까 임기 단축을 할 수 없잖아요. 헌법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임기 중인 거죠. 그래서 개헌 시 임기 단축을 넣고자도 하고 거리를 넣고자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제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을 그렇게 이제 개헌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갈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코마미TV님. 국회 해산되고 탐관오리들 다시 발 못 붙이게 하면 정말 내일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이 국회의상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대통령 국민 탄핵제 이런 게 시행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참 이 대한민국이 이게 사심이 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들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윤 대통령이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수진기님, 국민혁명만이 살 길이다. 네, 국민주권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죠. 네, 국민주권혁명이 일어나서 변화가 돼야 된다. 아마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쪽으로 몰아가면서 윤 대통령을 한쪽으로 코너로 계속 몰아간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아마 큰 저항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각제 하다가 아주 나라 말아먹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각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국회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IQ 140, 150대 놈들이 꼼수를 써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좋아하니까 그 유사내각제 이름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자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분권형 대통령제. 굉장히 머리 잘 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제 탈을 쓴 내각제죠. 대통령제에 탈을 쓴 내각제다. 그래서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을. 네,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내각제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메뉴를 들고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 내각 책임제 가 싫어하고 이원 집정부제 그러면은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좋아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유사 내각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 내각제, 짝퉁 내각제, 짝퉁 내각제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짝퉁 내각제다. 요걸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짝퉁 내각제다. 요걸 알려줘야지 국민들이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에 났죠. 네, 한겨레 신문에도 났고 지금 이게 이제 MBN에서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MBN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임기 단축 개헌이다 해가지고 MBN에서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N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 네, 여기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임기 단축을 통한 그러한 개헌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이쪽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국민들에게 요즘에 이제 국무총리 선출제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무총리 선출제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선출하면서 국무총리 선출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이것을 총리 쪽으로 국회 쪽으로 권한을 주고 그리고 감사원도 국회 소속으로 만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만들 게 아니라 감사원은 독립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독립기구. 정치적으로 독립기구가 돼서 감사원이 돼야지 국회기구로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국회기구로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게 하고 모든 권력은 국회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날카롭게 이것을 통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배후를 읽는 통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배후에 이들의 꼼수가 뭐냐라는 것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배후를 읽는 그러한 통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1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김진표는 국민투표 없이 개헌하자 이런 얘기까지 해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짝퉁 내각제다. 네, 분권형 대통령제는 짝퉁 내각제다. 요거를 많은 인터넷에 좀 퍼뜨려 주셔가지고 국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진기님 일본식으로 하자네요. 네, 일본은 천황이 있어요. 천황. 천황이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여왕이 있어요. 여왕. 여왕이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각제가 가능한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그냥 바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지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미국식으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삼권 분립으로 가야 한다. 요즘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은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주고 국회로 나눠주겠다.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원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면서 나라가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모든 그림을 다 짜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권형 대통령제 꼭 나가야 합니다. 네, 짝퉁 내각제죠. 짝퉁 내각제.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